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벌써 4번째 영상인가요?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영상이 원래 마지막이겠지만 요 다음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시 반쯤에 제가 예약을 걸어놨으니까 저희 부모님 마지막 인터뷰 2탄 영상도 시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소씨의 4번째 영상 소식 지금도 전달해드릴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오늘 영님의 뉴스 기사 소식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특히나 제가 요거를 빼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번 영님의 서울 앵콜 콘서트 막콘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었죠. 자, 최대한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영님이 이렇게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 건행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콘서트 장 자체가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석이라고 하죠. 저 위 계단석까지 정말 눈이 닿기 쉽지 않을 만큼 정말 웅장한 크기인데 이곳에서 우리 영웅님이 서울 콘서트를 성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정말 이 넓고 큰 무대에서 뛰었던 영웅님이 LA로 날아가 이제 미국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표파리들 제발 이번엔 나대지 말고 정말 해외에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영웅님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요번만큼은 이 암표파리들이 나대지 못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티켓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정말 수많은 해외 이 팬들이 티켓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예스24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제가 설명드렸죠.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우리나라에 입점을 안 했어요. 전 세계에 매장이 몇 개 없는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인데 이제 곧 우리나라에 입점을 한다고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브랜드가 해외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 슈프림도 워낙 한정판 개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수많은 구매자들을 또 저렇게 영님의 티켓 암표파리처럼 되팔이를 하려고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이게 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해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티켓팅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좀 대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영웅님의 LA 콘서트는 이렇게 수많은 하늘빛으로 물든 영웅시대 분들에게 꼭 티켓이 손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영웅님의 압도적 콘서트 우리가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영웅님이 티빙 VOD 발매와 전세계 극장판 개봉까지 다 지금 공지가 되어 있죠. 이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영웅님의 이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 따뜻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영웅님의 쇼츠 영상이 또 오늘 살짝 올라왔어요. 저번에 올라왔던 라이브 클립 런던보이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쇼츠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해외 진출을 위한 큰 그림이다. 굳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음원 영상도 있죠. 뮤직비디오 영상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 콘텐츠를 굳이 런던보이를 앞세워서 만들었다라는 건 영님의 자작곡이자 밴드 음악으로서 나중에 해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대중성을 띈 노래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노래를 중점적으로 컨텐츠화한 게 아닌가. 뭐 차후에 폴라로이드도 공개될 수도 있겠지만 런던보이가 공개됐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진출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상이 하나 또 올라왔죠.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영님의 이 LA 콘서트 드디어 쇼츠 영상을 통해서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I'm Hero VOD Open and Movie Release라고 되어 있죠. LA 콘서트만이 아니라 요번 극장판 개봉도 초대박이었죠.
히어로가 준비한 선물이라는 표현과 함께 영님의 그간의 콘서트 무대 모습이 쫙 나옵니다. 이거 다시 봐도 뭔가 굉장히 좀 움뽕 찬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봐도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가득 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저곳에서 히어로와 함께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면서 굉장히 좀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때로는 노란색, 때로는 하늘색, 때로는 흰색. 저희 아버지가 응원봉을 안 가지고 가셔가지고 원래 제가 응원봉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챙겨 오시기로 했는데 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리셨는지 두고 오셨는지 아버지는 응원봉 없이 놀았는데 손바닥이 아파서 혼났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라이브 끝나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조금 이따 2탄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 끝나고 제가 부모님하고 정말 긴 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럴 거면 라이브 때 얘기를 해주지. 왜 라이브 때는 긴장하고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막 쏟아내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이 응원봉을 아버지가 안 가지고 가셔서 굿즈, 후드티도 입었고 마스크도 쓰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응원봉이 없으니까 옆에 분들은 이 응원봉 색깔이 막 변하잖아요. 막 응원봉 흔들고 파도 타기 할 때도 응원봉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수만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버지가 라이브 할 때 목소리가 많이 쉬었을 거예요. 저희 집안 남자들의 내력인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이 아주 가냘픈 소녀와 같습니다. 성대가 아주 가냘픈 소녀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어제 아버지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원래 평생 그거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신데도 목소리가 많이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씨도 흥분해서 영상 하나 찍고 나면 그 다음 영상에서 소씨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안 내력이다. 얘기가 좀 샜지만 그래서 응원봉이 얼마나 현장에서 더 감동을 배가시켜주는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중앙무대 제어 장치를 통해서 수많은 팬분들이 불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분위기에 맞춰서 이 수많은 영웅시대 응원봉이 색깔이 다채롭게 변하는 이 무대가 다시 봐도 가슴이 쿵쾅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번쩍번쩍 바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된 VOD 오픈 2023년 1월 무비 CGV 릴리즈 2023년 3월 2월에는 LA 콘서트 이번 12월에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그리고 1, 2, 3월 중에 있을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어워즈 한탄 뮤직 어워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땐 2024년 상반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볼 땐 금방 지나갑니다. 농담 아니고 제가 호언장담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상상하신 것보다도 더 빨리 제가 볼 때 더 빨리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행복한 시간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재미있는 기사도 하나 올라왔어요. 쇼핑은 마감 임박, 피케팅의 손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웅시대 미국 팬들은 기대하시라. 임영웅의 미국 팬들이 티켓팅 대기에 들어갔다. 바로 영님의 요번 LA 콘서트 소식을 접한 거죠. 그래서 티켓마스터를 통해 오픈을 한다. 그러면서 앞서 12월 10일에서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국 앵콜 공연을 열고 이틀간 총 36,000명을 동원한 임영웅은 내년 1월 국내 OTT, 티빙을 통해 전국 투어 콘서트 실황 VOD를 공개할 것이고 3월에는 극장판 영상을 CGV를 통해 전 세계에 개봉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재미있는 이런 타이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 팬분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에 설레이고 가슴이 쿵쾅대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 영님의 콘서트 여파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애니팡 부스에만 2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 영웅님의 콘서트장이 정말 혼잡했는데 질서정연한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니팡 부스가
다양한 이벤트, 포토카드 증정 뭐 이런 걸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많이 오겠는데 라고 했는데 애니팡 부스에만 2만여 명의 팬이 몰렸다고 해요. 이게 그 현장이죠.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오프라인 행사에서 애니팡의 위메이드 플레이는 부스 방문객 모두에게 임영웅 포토카드와 온열팩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님의 실물 사진을 넣은 배경에 대형 포토존, 그리고 애니팡 시리즈의 주인공 캐릭터와의 포토존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고요. 이날 마케팅 이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국민게임의 행사와 부스를 반겨주신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온라인에서 진행할 애니팡 페스타를 통해 임영웅과 함께하는 이 애니팡 시리즈가 더 큰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마케팅 이사님이 현장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기립박수 쳤을 겁니다. 대박 났구나. 우리 애니팡 대박 났구나. 대박이다. 안 했을까요? 제가 마케팅 이사여도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10년 만에 컴백한다고 해야 되죠? 물을 좀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팡이 다시 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큰 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아직 완전 정식 오픈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오픈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 10년 만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자마자 이 콘서트장에서 부스를 마련하자마자 2만여 명의 팬분들이 몰려와서 엄청난 상황리 이벤트가 종료가 된 겁니다. 야,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애니팡에서 영웅님의 광고 홍보 효과에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또 증언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임영웅의 홍보 모델 발탁과 캠페인 추진까지 최전방에서 활약한 위메이드 플레이 마케팅 이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애니팡은 당시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게임 유저에 국한되지 않고 확정된 마케팅을 생각했는데 국민이란 타이틀에 가장 어울리는 모델이 임영웅이었다. 모델 선정만으로도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모델 선정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처음 홍보 모델을 제안했을 때 임영웅 측에선 거절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게임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의 모델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왜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맡았을까요? 걱정이 됐을 겁니다.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고심한다고 해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 이것이 팬분들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데 이 게임 모델을 영웅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소속사에서도 영웅님 스스로도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혹시나 너무 좀 동떨어지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영웅님의 광고 모델들을 보면 뭐 증권, 건강식품, 건강과 관련된 광고 모델이 많았고 유일하게 웰메이드가 이제 의류 분야죠. 그런데 이 게임 분야는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초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하여 3번이나 방문한 이 삼국초려의 마음으로 설득을 거듭했고 영웅님이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임영웅을 모델로 결정하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게임이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재미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영웅님 스스로가 어려워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한 끝에 모델 제의를 수락해줬다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영웅님 측에서도 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과연 이 게임 광고를 신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게임 캐릭터와 함께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니팡 측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제는 광고주들이 영웅님을 설득해야만이 광고 모델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영웅님의 광고 모델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지금 요 기사 대목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 이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임영웅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게임으로 불렸던 애니팡의 성과를 다시금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님을 모델로 필두로 해서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맞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이사님이 직접 가서 계속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님이 뭐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게임 회사의 홍보 효과에 폐를 끼칠까, 팬분들에게 너무 동떨어진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님의 바른 인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영님의 이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는데요. 깜놀할 사진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영님과 콘서트를 함께한 같은 포천 고향의 후배 동생이죠. 댄서분으로 출연을 했고 테네시 위스키나 서울의 달을 부르던 영님의 무대에서 바텐더로 등장한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런데 영님이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 사진을 찍고 이 우정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댄서분이 직접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님과 함께한 댄서분들이 속속들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진이 또 있습니다. 요번에도 댄서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님과의 무대를 함께한 댄서분들이 얼마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이들에게 소중했었는지를 요 단체 사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고, 영님이 얼마나 이들과 돈독히 지냈는지도 충분히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 가수와 댄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돈독하게 지낸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갑질, 뭐 아이돌이나 걸그룹들이 스텝이나 댄서분들에게 하는 갑질은요, 뭐 요즘 시대만이 아니라 예전 H.O.T가 있던 90년대 아이돌 세대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웅님은 그런 아이돌들을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이렇게 댄서분들 한 분 한 분과의 의리를 자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 아버지가 어제 그렇게 영웅님의 인성을 극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영웅님을 좋아하는 분들의 나이대가 어린 팬들보다는 시니어 세대분들이 많잖아요. 인생의 선배님들이다 보니 이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척하면 척이라고 하죠. 그게 눈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머님 나이대의 분들은 아무래도 딸이나 아들, 이런 자녀분들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이런 나이대의 청년들의 눈빛,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웅님의 이런 인성적인 모습이 틀리지 않았다. 팬들의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사진과 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댄서 한 분과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옆에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감동의 콘서트 히어로. 영웅이 형, 이번 연도 마지막 콘서트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댄서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연예계 쪽에 이제 좀 인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뭐 최근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맨 파이터라고 해서 댄서분들의 위상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백댄서라고 하죠. 백댄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뒤에서 춤으로 이 가수의 무대를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백댄서예요. 그런데 이 백댄서 분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수의 무대를 빛내주는 보조자의 역할이다 보니 아무래도 연예계에서 굉장히 차별 대우도 심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과 영님이 이렇게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영님이 어느 대형 기획사에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진 아이돌 가수라 하루아침에 뻥 탄생한 반짝 스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밑에 단계부터 차곡차곡 밟아오며 이 댄서분들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신뢰하고 더 노력하며 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해온 날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생겨났기 때문에 영님이 이런 댄서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을 겁니다. 가식적으로 대해주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식적으로 운영을 하면 진짜는 다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님이 이들에게 가식적으로 대했다면 이런 사진, 이런 미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영님과 함께 인연을 맺은 관계자들이라면 하나같이 미담을 쏟아내요. 저도 이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것이 우리 영님의 진짜 인성이 아닐까요? 굳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임영웅이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다면 그것을 다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웅님이 오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위하여 출국을 했을 것이고 일본에서 내일 열릴 이 역대급 최고의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가 되는 시상식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생중계도 이미 확정이 되었죠.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독점 생중계를 한다. 어디서? 바로 아이돌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돌 플러스 투표하시느라 많이 설치해 놓으셨죠? 거기에서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바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본 시상식을 독점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몇 시부터 하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오후 2시 30분부터 레드카펫이 시작이 되고 오후 4시부터 본 시상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후 4시부터 본 시상식인 만큼 아마 한 8시? 네, 그쯤에 시상식이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드카펫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2시 30분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 이런 멋진 시상식에 또 우리 영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출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다관왕을 수상하게 될까요? 수상 부문만 3관왕, 4관왕 넘어갔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데 야, 또 얼마나 멋진 다관왕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뿜뿜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5번째 영상은요. 9시 30분에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요번 앵콜 콘서트 마지막 인터뷰 2탄 영상이니까요. 많은 응원 댓글과 시청 아들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신나게 만나도록 해요.